이게 우리 일상에도 게임 이론이 적용이 되고 연애에도 이런 그 게임 이론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 저도 연애에도 게임 이론 어떻게 해요?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제 제가 예를 드는 게 홀드업 문제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홀드업은 참고로 영어로 인질이라는 뜻입니다. 인질. 예. 그 새로 결혼하셨으니까. 근데 결혼 전에로 돌아가서 그 너무 이상형이신 여성분이 계신데 이분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색감이 조금 특이하셔서 나는 주황색을 너무 좋아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주황색으로 해라. 머리도 주황색, 안경도 주황색, 다 주황색으로 바꿔라. 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너무 이상형이에요.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이상형이 나에게 그거를 요구하는 예, 거잖아요. 요구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요. 근데 난 못할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는 맞춰주는데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까지 다 주황색으로 하라 그러면 이거는 난 그건 근데 저는 사실 예. 저는 사실 맞춰줘요. 하죠. 예, 저도 좀 할 것 같아요. 이미 주황색으로 다 이미 그래? 주황색으로. 예. 가끔 뭐 주황색으로 한다 그러면 주황색을 좀 신경을 써서 하긴 주황색- 이렇게 주황색을 요 하겠지. 정도 포인트만. 요 정도는 하는데 차부터 막 오빠 그럼 딱 다른 거 필요 아니, 없고 너무 안경만 아니, 너무 안경만 아니 안경? 가상적인 얘기니까 너무 안경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안경? 예, 안경만 딱. 안경은 주황색으로 못해요. 그래요? 이건 못하겠어요. 양말 정도 할 수 있어. 이제 한 포인트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 그 정도는 다. 저는 했어. 약간 감성적인 근데 사람. 아래 위로 주황색. 가상적으로 가상- 얘기하고 예, 너무 알겠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재밌네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근데 재밌어요. 근데 만약에 네네. 이제 제가 바꿨다. 어. 그럼 그 여자친구가 저에 대해서 고마워할 거야, 안 고마워할까요? 이거를 고마워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은 내가 컨트롤 가능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를 내 맘대로 막 네. 자기 맘대로 할 것 같아. 두 분은 게임 이론을 배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어. 이게 그 자기 소원을 다 들어준 남자친구는 여자친구한테 귀한 대접을 받기보다는 그러니까. 더 함부로 대한다라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 이유는 어. 주황색으로 다 바꾸면 다른 여성분들이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너는 딴 데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남자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 너는 내 인질로 잡힌 애다. 그래서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내가 인질로 잡히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져. 그리고 나 아무리 이상형이라도 나는 그건 화내지 마시고요. 화내지 마시고요. 나 못 만나요. 그러면 내 인생도 있지. 답이 있는데 저 같으면 다 주황색으로 바꾸겠다. 단 먼저 결혼을 하자. 그래서 결혼을 한 다음에 바꾸면 됩니다. 결혼한 다음에 안 바꿔도 됩니다. 이게 예.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또 수가 있으시구나. 그냥 그 결혼 안 하시고 이렇게 나 못 바꾼다 그러면 이가 상해서 헤어질 수 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못 바꾼다라고 하지 말고 결혼을 해주면 또는 약혼을 해주면 내가 다 바꾸겠다. 그러니까 저는 사랑의 밀당이 어딨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정도의 밀당도 그것도 게임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밀당이 아닌 게 어디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경제학에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도 그렇습니다. 대기업이 원하는 거 중소기업이 그래. 다 맞춰서 해주다 보면 맞아. 오히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 이 회사에 생명줄이 달려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연애 얘기 조그만 걸로 시작하지만 사실 경제에 되게 중요한 얘기랑 다 연관이 됩니다. 맞아. 예.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좀 생산 설비를 이렇게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공장을 짓고 해달라는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인질로 잡혀서 더 무리한 요구를 해도 그거를 참고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를 설명할 때 홀더 문제가 아주 잘 설명해주는 모양입니다. 그럼 교수님께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도 이제 이런 홀드업 문제를 지금 연애를 그 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도 연애하고 결혼하기 전에 네. 게임 이론을 좀 적용을 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저는 경제학자지만 제 아내는 이제 의류학을 전공한 패션 업계 이제 네네. 브랜드 책임자였는데 그래서 그 저 주황색 얘기가 실제 그 뭐 제 와이프는 까만색이나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안경색이 빨간색이셔서 이게 사모님께서 혹시 와이프가 해준 겁니다. 너무 그래서 잘 어울렸어요. 제가 딱 했는데 와이프가 보기에는 이렇게 촌스러운 사람 처음 봤다. 그런 느낌을 제가 딱 받아서 체인지 미 나를 바꿔라 라고 해서 데이트를 항상 백화점에 하면서 그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그 작전을 썼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작전은 제가 좀 성격이 안 좋아요. 그래요? 예. 아직 모르셨죠? 예. 어.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2달 동안은 제가 이제 성격 안 좋은 걸 숨길 수 있는데 2달이 넘어가면 들통이 나더라고요, 항상. 이게 네. 오랜 기간 한 2달이 네. 약간 예, 마지노선이군요. 제가 2달이 마지노선이라서 2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작전이 성공했다. 왜? 눈치채기 전에 결혼을 하고 때는 늦었다. 결혼해서 알아봐야. 그래서 어쨌든 저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요. 예, 알고 봤더니 어. 와이프도 똑같은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생연분입니다. 왜냐면 예, 예. 교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잖아.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럼요. 자기 성격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 예. 아니 좀 뭐 이렇게 결혼 지금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교수님도 아내분께서 서운하게 해도 그래 서운하게 할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기분이 안 나쁘다고요.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게 이제 사람을 인간을 분석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경제학을 해서 30년 넘게 경제학을 해왔는데 바로 옆에 있는 아내가 오늘 화낼 줄도 몰랐다. 라고 그러면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저한테 있다는 거죠. 왜 그걸 내가 몰랐을까? 그래서 아내가 화를 내면 저는 아내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저를 반성을 합니다. 왜 내가 이걸 미리 예측하지 못했을까? 예측하지 못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미리 예측하고 판단해서 하면 뭐 싸움이나 예를 들면 집안에 어떤 이런 일이 없겠네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라는 정도로 아직도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라는. 왜냐면 말씀.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예, 그쵸. 예, 예, 예. 나도 나를 잘 모르잖아요. 예. 예. 죽는 날까지 배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그 저기 교수님이 결혼 생활에 황금 메추리알 작전 이게 또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뭡니까? 뭐 별게 다 있네요. 뭐. 재밌네요. 아니 무슨 뭐 결혼해서 황금 메추리알 작전 이거 네. 이건 뭐예요? 왜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있죠. 가진 주인이 그 거위를 어떻게 했나요? 배를 갈랐죠. 배를 갈라서 알이 있나 꺼내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누구 잘못이냐? 거위가 잘못이냐? 왜요? 원인이 왜 너무 큰 알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뭐가 좋은 게 잔뜩 차 있을 줄 알고 주인이 배를 가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욕심을 황금 그렇죠. 거위가 그렇죠. 어. 근데 저는 이제 거위알을 낳지 않고 체격은 크지만 알을 메추리알 만한 거를 낳으면 갈라볼 생각을 안 합니다. 갈라봐야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 근데 또 메추리알, 황금 메추리알도 안 나면 그 쫓아버리겠죠. 메추리알 갖다 버리겠죠. 그래서 저는 버리기도 아깝고 배를 가르기도 애매한 그 계륵 작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상당히 효과적인. 예. 그게 계륵. 아하. 근데 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전략적인 측면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또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이게 뭔가 인간관계나 예를 들면 특히 사랑에 있어서 뭔가 이걸 자꾸 조절을 하고 조율을 하고 이게 조금 또 이게 사랑이냐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너무 신경 써도 안 되지만 또 너무 무시해도 안 된다. 그렇죠, 이제 그게 그렇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런 모든 거에는 게임 이론적 측면이 조금씩은 있다. 있다. 예. 있어. 예. 아니 그 저 교수님 자제분께도 동그라미 교육법 뭐 되게 많네요. 뭐 메추리알 이론 뭐 동그라미 교육법은 이건 뭡니까? 이제 저희 애는 지금 뭐 대학을 졸업하긴 했지만 유치원 때 이제 뭐 장난감가 막 사달라고 때릴 수가 그렇죠, 애들이 그러죠. 예. 엄마 나 이거 사주면 안 돼? 나도 사. 근데 이제 제가 나 경제학자인데 애한테 경제의 개념을 좀 알려줘야겠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뭐예요? 아빠는 너에게 장난감을 안 사준다. 대신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히 주무셨어요만 해도 막 동그라미를 주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동그라미. 근데 너는 그 동그라미가 500원짜리 장난감을 살 권리기 때문에 네 동그라미를 네가 이용해서 장난감을 사라. 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애가 확 변했습니다. 갔더니 점원 누나랑 애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막 저보고 사달라고 때렸으더니 자기 동그라미니까 이거 여기 기스가 는데 안 깎아주느냐. 이번 주에 내가 샀는데 다음 주에 바겐세일 할인 들어가면 내가 그때 갖고 오면 돈 그만큼 돌려주느냐. 뭐 이런 걸 막 묻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주 기특하게 보다가 이제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사자라고 했더니 쫙 찌려보면서 남의 동그라미라고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이야. 예. 그래서 경제관념이 확실히 생겼다. 오, 좋다. 예. 그래서 결국은 경제과로 갔습니다. 결국은 경제까지 예. 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중국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이 게임 이론의 대가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때는 게임 이론이 지금 100년밖에 안 되는 학문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모르셨을 텐데 이게 그게 어떻게 게임 이론이 적용이 됩니까? 그 초한지라고 이제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그렇죠. 싸운 건데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배경 설명을 드리면 진나라라고 강대한 나라가 있어서 전국 시대에 나머지 6개 나라를 다 침략해서 정복합니다. 그렇죠. 진시황이. 예.
그 당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 우리가 식민지가 됐다. 강제로 점유됐다라고 생각해서 독립운동을 벌이는데 혼자서 하다 안 되니까 초나라의 항우라는 뛰어난 장수 밑에서 6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네. 진나라를 물리칩니다. 드디어. 네네. 네. 그리고 나서 항우가 중국을 다 차지하고 총사령관이니까 그렇죠. 땅을 어떻게 했을까요? 나눠줘. 나눠줘야죠. 네. 왜냐하면 내 밑에서 싸운 이유는 너희 나라 독립하려고 그렇죠. 연합군을 만들게 네네. 나눠줬는데 나눠주고 나서 나눠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유방이었어요. 맞아요. 유방이 욕심이 생겨서 아 왜 항우가 중국을 차지해서 1등 이 전체를 통치하느냐 내가 중국을 차지하겠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항우가 땅을 나눠줘서 받은 사람들이 항우를 도와줬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오. 그래서 항우가 혼자 싸우다가 유방한테 져서 유방이 한 나라를 세워서 중국을 차지한다. 그렇죠. 이제 그게 초안지의 결론. 네네 맞아요. 네. 왜 안 도와줬죠? 이게 항우가 이제 항우를 도와달라고 항우가 얘기할 때는 난 너한테 더 땅을 줄 필요는 없어. 내가 이미 줬으니까 넌 은혜를 갚아라. 과거에 내가 베푼 은혜를 갚아라인데 유방은 아 나는 너한테 해준 거 없지만 나를 도와주면 내가 너한테 더 큰 땅을 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은혜하고 미래의 이익을 놓고 저울질하면 사람은 미래의 이익이 한다는 거지. 네. 야 이거 게임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거죠. 예, 예. 아니 그럼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항우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항우는 조금 빨리 나눠주지 말았어야죠. 사실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항우를 물리친 다음에 유방도 똑같은 입장에 처해요. 땅을 나눠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유방은 항우가 아 어떻게 됐는지를 봤기 때문에 안 나눠줍니다. 안 나눠줬어요. 예, 자기를 따라서 공을 세운 부하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합니다. 제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한신. 한신. 그 토사구팽이라고 토끼를 다 잡은 다음에는 토끼를 사냥하는 개를 삶아 먹는다라는. 맞아요. 예. 그래서 한신같이인데 한신만 토사구팽한 게 아니고 부하들을 많이 토사구팽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이분을 따르면 내가 더 받을 게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조금 가져야지 조직이 잘 운영돼. 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인생에 담겨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게임 이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매일매일이 게임 이론이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는 내가 어떤 내 밑에 부하 직원을 승진을 시켜줬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승진을 시켜줬기 때문에 부하 직원은 나를 따를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도 따르는 경우가 있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고마워서 따르는 게 아니라 아 이번에 나를 과장으로 승진시켜 주는 걸 보니까 다음에 부장으로 승진할 때도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서 그 사람을 따르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도 나한테 힘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거다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좀 상하 관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그 교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신 그 게임 이론,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할 때 뭐 연봉 협상이라든가 이것도 사실 게임 이론을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시거나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뭘 하신다면 조금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뭐 여러 가지 협상의 전략도 있는데 음. 그 전략 중에 이제 뭐 하나만 오늘 소개시켜드리면 이제 또라이 전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있어. 예, 제가 만약에 이렇게 총을 들고 어. 전 재산을 내놓으십시오.라고 하면 또는 10억을 내놓으십시오.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교수님이 총을 들었다. 예. 근데 교수님은 왠지 총을 들으면 대화를 좀 시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제가 아니라 어. 총을 든 사람이 조금 약간 술도 마신 것도 같고 약간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또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예, 준다고는 일단 줘야죠. 예, 일단은.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총인데 들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제가 들고 있으면 어. 에이 이렇게 되고 어. 또 다른 사람이 들고 있으면 오 이건 진짜 총을 맞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그 진짜 무서운 건 총이 아니라 총을 든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조금 만만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평소에 조금 보여주면 이제 그걸 또라이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협상에서 조금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한마디로 이제 협상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자꾸 내가 이 회사에 그냥 눌러 앉을 듯한 분위기에 이거보다는 뭔가 나도 언제든지 옮길 수 있고 갈 수 있다. 그렇죠. 예. 뭐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여지를 뉘앙스를 좀- 주면서 어. 아 움직여야 되는군요.
그래서 게임이랄 또 중요한 게 얼마나 배짱이 있고 리스크 테이킹 하냐예요. 그러니까 약간 배짱을 부리고 하다 보면 진짜로 가라 그러면 잘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상황은 가지고 협상을 해야 그렇죠. 돼요. 그거는 그렇죠. 각오는 좀 하고 하셔야 된다라는 네, 얘기죠. 리스크 테이킹 없이 협상을 잘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그 저 경제학과 교수님이다 하면 어떤 얘기를 좀 많이 들으세요? 제가 처갓집 가면 항상 듣는 얘기가 주식. 그렇죠. 그럼 제 와이프가 화를 버럭 내면서 이 사람은 그런 거 하는 경제학자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참 저희도 잘 모르고 제 주변에 주식해서 성공하신 경제학자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그렇게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늘상 이게 경제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긴 하지만 진짜 그렇다면은 전 세계 부자는 다 경제학과 학자분들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그렇진 않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돈을 경제학이 많이 벌게는 못 해주지만 그 넉넉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은 벌어도 부자가 아닌 게 제가 1억을 벌어도 2억을 쓰면 저는 빚에 수준을 그렇죠, 거고 그렇죠. 1,000만 원만 벌어도 제가 100만 원 쓰고 다 저축하면 900만 원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학은 사실은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번 돈을 어떻게 내가 꼭 필요한데 오밀조밀 쓰고 저축을 해서 또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래서 이제 빛나는 사람은 공격수지만 게임을 이기는 사람은 수비수란 얘기가 있듯이 수비에 대해서 경제학이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멋있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골 많이 넣어서 5점을 넣더라도 6대5로 지는 맞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번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사실은 경제학 교과서의 한 9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이게 저 투자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좀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 주식 투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해서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로소득. 그렇죠. 저희 다 근로소득으로 네, 네. 일해서 그게 벌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게 제 제자 중에 선생님 제가 지난달에 100% 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익이네요. 수업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얼마나 올렸냐 그랬더니 제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0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네가 그 시간에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회사에 좋은 데 취직해서 승진하는 게 더 좋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불리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저희가 꼭 주식 투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가 수입을 올리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골고루 생각해서 지금 시기엔 내가 어떤 거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해서 분산 투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입니다. 자기 시간을 주식에 할 거냐 회사 일에 할 거냐 이거를 잘 판단하는 지혜가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분들도 이게 사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 워렌 버핏이라고 워렌 버핏. 지금 80조라는 얘기도 있고 뭐 200조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네. 예. 예, 그분이 지금 94세십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혹시 그분과 모든 재산과 몸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죠. 지금 94세인데 180조. 어때요? 저는 못 바꾸죠. 안 바꾸죠. 예, 저도 안 바꾸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100년을 더 산다고 그랬을 때 180조면 나의 1년의 가치가 1조 8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우리 매년이 한 2조 가치를 줘도 나는 바꾸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잘 나눠 쓰느냐가 사실은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렇군요. 예.